손흥민 한 명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잘렸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지금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진짜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냥 미친 수준이 아니라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대형 사고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축구 명문 구단이 시즌 중간에 감독을 경질했어요. 그것도 그냥 경질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칼같이 잘라버린 거죠. 후뱅 아모림이라는 포르투갈 출신 감독이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시즌 한가운데서 짐 싸서 나가야 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손흥민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손흥민이 너무 잘해서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 미친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헤쳐 드릴게요. 일단 후뱅 아모림이 경질된 직접적인 원인부터 살펴볼까요? 이 사람이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팀과 원정 경기를 했어요. 근데 리즈 유나이티드가 어떤 팀이냐면요. 2부 리그에서 이번 시즌에 막 올라온 승격팀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맨유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대였던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 1대1 무승부예요. 그것도 내용도 형편없었던 거예요. 리즈한테 선제골 먹히고 질질 끌려가다가 마테우스 쿠냐가 동점골 넣어서 겨우겨우 무승부로 끝났거든요. 이 경기를 본 영국 기자들이 완전 발칵 뒤집혔죠. 스카이 스포츠에서 생중계했는데 해설하던 제이미 캐러거라는 전 프리미어 리그 레전드 선수가 경기 끝나자마자 후뱅 아모림의 전술을 완전히 갈아버렸어요. 그냥 비판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전술적 능력 자체를 의심하는 수준까지 갔던 거죠.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후뱅 아모림이 팬들한테 사과는커녕 완전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선수들 탓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변명만 늘어놓은 거죠. 이걸 본 맨유 보드진이 완전 열불 났죠. 그래서 바로 다음날 단칼에 경질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시즌 도중 감독 경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손흥민이 대체 어떻게 엮이는 거냐고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영국의 스포츠 전문지인 디 애슬레틱에서 완전 날카로운 분석 기사를 냈거든요. 이 매체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 후뱅 아모림이 빌바오에서 유로파 리그 우승컵을 들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후뱅 아모림이 맨유 감독으로 오기 전에 유로파 리그 결승전에서 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당시 유로파 리그 결승전 상황을 한번 볼까요? 유럽의 거의 모든 언론이 맨유의 압승을 점쳤어요. 왜냐고요? 토트넘이 그 시즌 리그에서 17위라는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내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토트넘의 핵심 선수들이 거의 다 부상이었어요. 손흥민도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했고요. 제임스 매디슨, 도미닉 솔랑케, 데안 클루셉스키까지 전부 다 부상으로 출전 불가 상태였죠. 스쿼드 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 토트넘은 맨유의 상대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맨유는 챔피언스 리그는 못 나갔지만 엄청난 자금 지원을 받아서 팀을 보강한 상태였고요. 후뱅 아모림은 신임 감독으로서 첫 트로피를 들어 올릴 완벽한 기회였던 거죠. 유럽 언론들이 맨유 압승을 점친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경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었죠. 완전 대반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손흥민 본인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선제골 이후 일방적으로 맨유에게 밀리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스쿼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죠. 토트넘 선수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이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단을 내렸어요. 부상으로 뛸 수 없는 상태인 손흥민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거죠. 손흥민은 허벅지 부상으로 정상적으로 뛰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의료진도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포스테코글루는 확신했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사람은 손흥민밖에 없다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순간입니다. 손흥민이 후반전에 터치라인에 섰어요. 출전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거죠. 이 장면을 본 토트넘 선수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뛸 수조차 없는 몸 상태인데도 팀을 구하기 위해 출전하겠다고 나서는 주장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순간 토트넘 선수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진짜 리더십이 뭔지 보여준 순간이었던 거죠. 손흥민은 말로만 힘내자,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격려한 게 아니었어요. 본인이 먼저 부상 투혼을 불태우며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걸 본 토트넘 선수들이 어떻게 안 감동받을 수가 있겠어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던 팀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완전히 다시 뭉쳤어요. 그리고 결과는요?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완전히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스쿼드질에서는 비교도 안 되게 열세였던 토트넘이 정신력과 투지로 메뉴를 꺾어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냐면요. 경기 후 유럽 언론들이 완전 발칵 뒤집혔어요. 영국 언론들은 토트넘의 기적이라고 표현했고요. 독일 언론들은 손흥민의 리더십이 만든 역사라고 대서특필했어요. 프랑스 르그립 같은 메이저 언론도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전설이라고 극찬했죠. 이탈리아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정신력이 재능을 이긴 경기라고 분석했고요. 근데 이 결과가 후배 아모림한테는 완전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의 커리어에 엄청난 오점으로 남았거든요. 절대적인 전력 우위에서도 토트넘에게 진 감독, 이런 꼬리표가 붙은 거예요. 게다가 맨유는 유로파 리그 우승이 절실했어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놓친 상황에서 최소한 유로파 리그라도 우승해서 팬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했는데 그것마저 실패한 거죠. 디 애슬레틱의 분석이 정확하게 여기를 짚어낸 거예요. 맨유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해야 하는 팀인데 유로파 리그에서도 우승을 못했다. 이는 후배 아모림의 전술적 능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이게 스노우볼처럼 굴러가면서 나중에 후배 아모림의 경질까지 이어진 거죠. 여기서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후배 아모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려운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탓하며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약점들이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과의 유로파 결승전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손흥민은 부상으로 뛸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팀을 위해 출전을 강행했어요. 반면 후배 아모림은 객관적으로 훨씬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선수들을 결집시키지 못했죠. 이게 바로 리더의 차이예요. 손흥민은 행동으로 보여줬고 후배 아모림은 변명만 늘어놓은 거죠. 그리고 이런 패턴이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또 나타났어요. 2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한테 무승부를 거두고도 팬들한테 사과는커녕 공격적인 인터뷰를 한 거죠. 맨유 보드진이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유로파 결승 패배 때부터 보여줬던 그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거죠. 여기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예요. 손흥민은 단순히 골 넣고 어시스트 기록하는 것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팀이 무너지는 순간 그 팀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진짜 리더예요. 이게 통계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능력이죠.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수많은 스타 선수들 중에서도 손흥민만큼 리더십을 인정받는 선수가 몇이나 될까요? 케빈 데 브라위너, 모하메드 살라, 해리 케인 같은 월드 클래스 선수들도 있지만요. 손흥민의 리더십은 정말 특별해요. 왜냐면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로서 유럽 리그에서 주장까지 맡으면서 팀을 이끌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유럽 축구는 기본적으로 유럽 선수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리그예요. 아시아 선수가 주장이 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근데 손흥민은 그걸 해냈어요.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라는 세계 최고 리그에서요.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경기장 가면 손흥민 유니폼 입은 팬들이 절반이 넘어요. 유럽 선수들도 아닌 아시아 선수의 유니폼을 그렇게 많이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실력만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죠. 손흥민의 인품과 리더십이 팬들한테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로파 결승전에서 보여준 그 투혼은 토트넘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그 경기 하이라이트가 아직도 메인에 떠 있거든요. 손흥민의 부상 투혼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요.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도 정말 뜨거웠어요. 토트넘 팬 포럼 같은 데 가보면 아직도 그 경기 이야기가 나와요. 손흥민이 없었다면 절대 우승 못했다. 진짜 주장다운 모습이었다. 평생 잊지 못할 경기라는 댓글들이 지금도 달리고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토트넘 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립적인 축구 팬들도 손흥민의 리더십을 인정해요.
레딧 같은 해외 커뮤니티에 가보면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주장 중 한 명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심지어 맨유 팬들 중에서도 우리도 손흥민 같은 주장이 있었으면 이라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럼 다시 후뱅 아모림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사람이 경질된 건 결국 리더십 부재 때문이에요. 축구는 전술만으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전술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선수들의 정신력과 투지가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요.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그걸 증명했죠. 스쿼드질에서는 맨유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어요. 근데 경기는 토트넘이 이겼어요. 왜냐고요? 손흥민이라는 리더가 있었고 그 리더를 따라 선수들이 하나로 뭉쳤기 때문이에요. 반면 맨유는 좋은 선수들은 많았지만 그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리더십이 없었던 거죠. 후뱅 아모림은 이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유로파 결승에서 진 후에도 자기 반성보다는 변명이 먼저였거든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운이 없었다. 심판 판정이 불공정했다. 이런 식으로요. 진짜 리더라면 패배를 인정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놓고도 공격적인 인터뷰를 한 거예요. 맨유 보드진이 참다 폭발한 거죠. 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예요. 제이미 캐러거가 생방송에서 했던 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후뱅 아모림은 전술적으로는 뛰어날지 몰라도 리더로서는 부족하다. 선수들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 이런 감독은 맨유 같은 빅클럽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요. 영국 언론들의 평가도 싸늘했어요. 가디언은 후뱅 아모림의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다고 했고요. 텔레그래프는 맨유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어요. 더 타임스는 손흥민에게 진 그 순간부터 후뱅 아모림의 운명은 결정됐다는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 맨유 팬들의 반응이에요. 처음에는 후뱅 아모림의 경질에 대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팬들이 잘한 결정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후뱅 아모림의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맨유 팬 포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댓글이 뭔지 아세요? 우리한테 손흥민 같은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예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죠. 손흥민에게 진 게 경질의 시발점이 됐는데 정작 맨유 팬들은 손흥민 같은 선수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팬들의 바람만은 아니에요. 맨유 보드진도 다음 감독을 선임할 때 리더십 있는 감독을 최우선 조건으로 두고 있대요. 전술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후뱅 아모림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손흥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는 거죠. 손흥민 한 명이 토트넘을 우승팀으로 만들었고 그게 결국 맨유 감독의 경질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가진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만큼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선수가 몇이나 될까요? 케빈 데 브라이너는 맨시티에서 중요한 선수지만 맨시티는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데 브라이너 없어도 우승할 수 있어요. 실제로 데 브라이너가 부상으로 빠진 시즌에도 맨시티는 우승했거든요. 모하메드 살라도 리버풀에서 엄청 중요한 선수지만 리버풀도 다른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살라 없이도 경기에서 이길 수 있죠. 근데 토트넘은 손흥민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실제로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경기들을 보면 토트넘의 경기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손흥민이 토트넘에게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유로파 결승전은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경기였어요. 손흥민이 부상으로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도 그냥 경기장에 있다는 것만으로 팀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이게 바로 진짜 리더의 모습이에요. 말로만 힘내라,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손흥민은 부상으로 제대로 뛸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출전을 강행했어요. 이걸 본 토트넘 선수들이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리더십은 단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보여준 모습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죠. 훈련장에서의 모습, 경기장에서의 모습, 라커룸에서의 모습.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손흥민이라는 리더를 만든 거예요.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을 주장으로 뽑은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손흥민이 팀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 어려운 순간에 앞장서는 모습, 후배 선수들을 챙기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유로파 결승전은 그동안 손흥민이 쌓아온 리더십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어요. 팀이 무너지는 순간 손흥민이 나섰고 선수들은 그런 주장을 위해 더 뛰었고 결국 우승을 거머쥔 거죠. 이게 바로 리더십의 힘이에요. 반면 후배 아모림은 어땠나요? 맨유라는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선수들을 하나로 묶지 못했어요. 어려운 순간에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요. 패배 후에는 변명만 늘어놓았죠. 이런 감독 밑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어요? 축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술을 가지고 있어도 선수들이 그걸 실행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전술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감독을 믿어야 해요. 근데 후배 아모림은 선수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던 거죠. 이게 바로 손흥민과 후배 아모림의 차이예요. 손흥민은 행동으로 신뢰를 쌓았고 후배 아모림은 말로만 신뢰를 얻으려고 했어요. 결과는 명확하죠. 손흥민은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후배 아모림은 경질당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유로파 결승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해요. 만약 후배 아모림이 그 경기에서 이겼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맨유 감독으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에게 진 거죠. 그리고 그게 나비효과처럼 이어져서 결국 경질까지 간 거예요. 국내 전문가들이 손흥민이 이 사태를 만든 최초의 원인 제공자라고 말한 게 틀린 말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손흥민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손흥민이 너무 잘해서 문제가 된 거지만요. 이 스토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손흥민이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거예요. 단순히 골 넣고 어시스트 기록하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선수거든요. 손흥민 한 명이 토트넘을 바꿔놓고 그게 맨유까지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월드 클래스 선수의 진정한 가치예요. 통계로는 나타나지 않는 영향력,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리더십,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손흥민은 그걸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아시아 선수로서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발휘한 선수가 있었나요? 없어요. 손흥민이 처음이에요. 박지성 선수도 대단한 선수였지만 주장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주장이면서 팀의 정신적 지주예요. 그리고 이게 한국 축구의 위상을 엄청 높여주고 있어요. 유럽에서 한국 선수들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아시아 선수들은 피지컬이 약하다, 중요한 순간에 약하다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손흥민이 그 편견을 다 깨버렸죠. 지금은 유럽 구단들이 한국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고 해요. 왜냐면 손흥민을 보면서 한국 선수들도 충분히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손흥민 한 명이 한국 축구 전체의 위상을 높인 거예요. 후배 선수들한테 길을 열어준 거죠. 이게 바로 레전드 역할이에요. 본인만 잘하는 게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 길을 닦아주는 거죠. 그리고 유로파 결승전에서 보여준 그 리더십은 한국 축구 역사에도 길이 남을 명장면이에요. 부상을 무릅쓰고 출전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끈 주장,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어디 있겠어요? 한국 언론들도 이 경기를 엄청 다뤘죠. 손흥민, 부상 투혼으로 우승컵 들어올려 진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 손흥민. 한국 축구의 자랑 손흥민,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때는 이 우승이 나중에 맨유 감독 경질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죠. 이제 와서 보니까 그 경기가 정말 역사적인 경기였던 거예요. 단순히 토트넘의 우승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맨유 감독의 운명까지 바꿔놓은 경기였으니까요. 손흥민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그리고 이제 맨유는 새 감독을 찾아야 해요. 근데 누가 오든 간에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거예요. 전술만 좋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선수들을 결집시키고 어려운 순간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리더십 말이에요. 손흥민이 보여준 것처럼요. 부상으로 제대로 뛸 수도 없는 상태에서도 팀을 위해 출전을 강행하고 그걸 본 선수들이 감동받아서 더 열심히 뛰고 결국 우승을 거머쥐는 거죠. 이게 바로 리더십의 힘이에요. 후배 아모림은 이 교훈을 배우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로파 결승에서 진 후에도 자기 반성보다는 변명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결국 본인의 경질로 이어진 거죠. 축구는 정말 재미있는 스포츠예요. 한 경기,
한순간이 나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르거든요. 유로파 결승전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그 리더십이 1년도 안 돼서 맨유 감독의 경질까지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손흥민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니 유럽 축구에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손흥민은 계속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거예요.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한국 축구의 레전드로서, 아시아 축구의 자랑으로서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돼요. 이번 맨유 감독 경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손흥민이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큰 파장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진짜 레전드의 모습이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